여러분, 그 선거는요, 5,200만 국민 중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들이 다 참여하잖아요. 물론 투표율은 대략 뭐 70% 후반대 정도 나옵니다만, 예.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엄청 많다는 걸 염두에 두고 선거전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왜 48시간 말씀을 드렸냐면 최종 심리가 4월 24일이었어요. 물론 선거는 5월 1일 날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판결문 작성은 4월 24일 이후에 5월 1일 전까지만 했으면 되는 겁니다만 원칙대로 하면 최종적인 심리가 이루어졌던 4월 24일까지 각 대법관들이 기록 파악은 다 했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5월 1일 직전까지 기록을 봤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기록을 다 보고 최종적인 자기 의견을 내는 게 원칙이죠. 그래야 기록을 다 봐야 자기 결론을 얘기할 거잖아요. 최종 심리에서. 네. 지금 보면 그 일방적인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은 대선이었는데 아주 일방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대선은 옛날부터 51대 49의 게임이라고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진영으로 따지면 보수 진보가 항상 어느 한쪽이 51, 다른 쪽이 49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근데 이게 진영이 총 결집한 선거는 항상 그랬죠. 그러니까 2022년 대선이 이른바 사실상 당시 윤석열, 이재명 1대1 구도로 치러졌죠. 0.73% 차이 났잖아요. 2017년 대선은 조금 예외죠.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42%좀 넘게 득표를 했는데 홍준표, 안철수가 나눠 먹었고 또 유승민, 심상정 군소 후보도 표를 꽤 가져갔는데 그건 선거 구도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라는 건 지난주 일요일 아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양 진영을 대표해서 총결집한 선거였는데 그때도 표차 그렇게 많이 안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선은 쉬운 대선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번 대선은 51대 49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10% 이상 벌어지는 대선은 아닐 겁니다. 예, 10% 이상 벌어지기는 어려워요. 사실상 양자 대결 구도에서. 그래서 5% 이내 정도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란으로 인한 그 선거기 때문에 55대 45 정도가 합리적인 구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진영이라는 거를 참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되면 또 많은 유권자들은 찍던 대로 찍습니다. 근데 다만 승부는 어디서 갈라지냐? 중도층이 어느 쪽에 좀 더 많은 표를 주느냐. 결국에 그거죠. 근데 지금은 뭐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그 내란 때문에 그 내란에 대해서 확실한 그 절연 내지는 윤석열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는 자세를 못 보여주는 후보에 대해서는 중도층의 표가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중도층이 탄핵에 찬성한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어느 후보가 이길지는 대략은 예상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10% 이상 벌어질 선거는 아니다. 대선 결과를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보궐선거가 되다 보니까
그 사전 투표가 그전에는 금, 토 이렇게 토요일을 하루 끼고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목요일,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토요일이 빠진 사전 투표가 어, 과거의 사전 투표만큼 높게 사전 투표율이 유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투표율은 70%는 무조건 넘을 겁니다. 물론 지난번 대선도 77, 78% 정도의 투표율이 나왔었죠. 예. 근데 그거를 뛰어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선거는. 그래도 70%는 넘지 않을까. 그래서 70%에서 78% 사이에 그 투표율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투표 결과하고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여러분 아무리 응답률이 높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 면접원 조사, 직접 사람이 육성으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게 아무래도 ARS보다는 응답률이 높죠. 그래도 높아도 대략 15% 안짝이에요. 그러니까 뭐 13% 정도 나오면 아주 높은 응답률인데 투표율은 70%가 넘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하고 투표율하고는 또 다른 결과를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의 내란행위 때문에 열받은 분들은 투표를 많이 하죠.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야, 찍을 사람 없다. 나 투표 안 한다. 이런 분도 많아요. 그런 거 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이명박 정동영 후보가 붙었는데 그때 투표율이 뚝 떨어집니다. 대통령 선거에. 왜 떨어졌냐? 그때는 노무현 정부 이제 끝 무렵에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잖아요. 2007년 12월에. 그때 사실 재임 기간 중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임기 말에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른바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에 많이 안 갔어요. 그래서 당시 그때까지로는 최다 표차로 500만 표 이상의 표차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죠. 왜냐?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 많이 안 갔어요. 그래서 정동영 후보가 많은 표차로 떨어졌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 현상이 나올 수는 있어요.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고령층은 투표율이 매우 높습니다. 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투표를 열심히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국힘 지지층에서는 투표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표차가 10% 안짝으로 날 거라고 하느냐? 여러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른바 그 엔타이 이재명 정서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표차는 10% 안짝으로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